여러분, 금융시장을 보면 어떤 날은 정말 잔잔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한번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계속 시끄럽고 또 조용할 땐 계속 조용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상, 시장의 기분이 어떻게 뭉쳐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변동성 군집과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 첫째, 시장의 기분 변화, 즉 변동성 군집이라는 게 대체 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둘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분을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ARCH와 GARCH라는 정말 강력한 두 가지 예측 도구를 속속들이 분해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딱 열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S&P 5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인데요. 저기 평온한 시기를 보면 가격 변동이 거의 잔잔한 물결 같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를 보면 갑자기 위아래로 뾰족뾰족한 값들이 빽빽하게 뭉쳐서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마치 지진처럼 한번 큰 충격이 오고 나면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조용한 시기는 조용한 시기끼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는 혼란스러운 시기끼리 뭉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본 이 현상,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변동성 군집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함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바로 날씨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맑고 좋았으면 내일도 맑을 확률이 높잖아요? 반면에 한번 천둥번개가 막 치고 나면 그 다음 날도 날씨가 좀 불안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금융시장의 기분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평온함은 평온함을 부르고 불안함은 불안함을 부르는 거죠. 자, 시장에 이런 기분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오늘 시장 기분은 좀 혼란스럽군? 이렇게 감으로만 말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겠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위험을 피하려면 이 기분을 정확한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예측 모델에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줘야 해요. 계량경제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실현 변동성이라는 공식을 쓰는 건데요.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얼마나 시끄러웠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여기 X. 이게 하루 수익률인데요. 이걸 제곱, X 제곱합니다. 왜 제곱을 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5% 오르든 5% 내리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5%라는 변화의 크기, 즉 충격의 양이거든요. 제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크기만 딱 남죠. 그 다음 이 제곱한 값들을 최근 H일 동안 시그마, 즉 몽땅 더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루트를 씌워서 단위를 맞춰주면 바로 오늘의 변동성, RVT가 완성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생겼습니다. 변동성을 숫자로 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럼 이걸로 미래를 예측해봐야겠죠? 여기에 처음으로 도전한 아주 획기적인 모델이 바로 RHC 모델입니다. 드디어 오늘 제목의 두 번째 파트,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성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RHC는 그냥 이 말의 약자일 뿐이고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 모델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로버트 앵글인데요.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한마디로 뭐냐? 오늘 시장이 얼마나 불안할지는 어제 시장이 얼마나 놀랐는지에 달려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늘의 변동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이 수식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이름,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성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한번 해부해 볼게요. 맨 뒤부터. 이분산성은 분산, 즉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요. 그 앞에 조건부는 뭐냐? 오늘의 분산이 과거 정보에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자기회귀, 이건 바로 과거의 충격, U2를 이용해서 미래의 분산을 예측한다는 뜻이죠. 수식을 보세요. 오늘의 분산, 시그마 2t가 과거의 충격들, U2, T-1, U2, T-2 등을 줄줄이 더해서 결정되잖아요. 이름이랑 수식이랑 아주 찰떡궁합이죠. 제일 간단한 ARC 5모델을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시그마 제곱 T, 오늘의 분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딱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알파 제로. 이건 시장이 평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 수준, 뭐랄까 시장의 기본 체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재료, 바로 알파1 곱하기 U 제곱 T-1, 알파1 곱하기 U 제곱 T-1이 더해집니다. 이게 바로 어제의 충격이에요. 어제 예상치 못한 큰 뉴스가 터져서 시장이 출렁였다면 이 U제곱 값이 확 커지겠죠? 그럼 오늘 예측되는 분산도 덩달아 커지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조입니다. 아치 모델 정말 대단한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약간 금붕어예요. 기억력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억력을 제대로 심어준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합니다. RLC와 GRC의 절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RLC는 어제의 충격이라는 사건만 기억해요. 그 전날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가깝죠. 근데 오른쪽의 GRC는 다릅니다. 어제의 사건은 물론이고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기억하는 장기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훨씬 똑똑한 녀석이죠. 자, 가알치 수식을 보세요. ARC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딱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항, 파이1 시그마 제곱 T 빼기 1, 파이1 시그마 스퀘어 T-1 보이시죠? 바로 이 녀석이 기억장치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제곱 T-1은 어제의 분산 그 자체를 의미해요. 즉, 어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는지 ARC의 요소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원래부터 얼마나 불안했는지 GARC의 추가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예측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향상시킵니다. 이걸 실제로 S&P 500 데이터에 돌려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어제의 충격, U제곱 앞에 붙은 숫자는 0.088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제의 분산, 시그마 제곱 앞에 붙은 숫자는 무려 0.908이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어제의 깜짝 뉴스 같은 사건보다는 어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높아진 변동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걸 이 숫자들이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갈치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실제 주가 움직임이 파란색이고 갈치가 예측한 변동성의 범위가 저 빨간색 밴드거든요. 보세요. 시장이 조용할 땐 밴드가 착 좁아졌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귀신같이 밴드가 쫙 벌어지죠. 실제 데이터의 움직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식도 보고 좀 머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 걸까요? 이 GRC 모델 대체 현실에서 어디에 써먹는 걸까요? 한마디로 가알치 모델은 현대금융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심장,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가알치를 이용해서 내일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가 얼마까지 손해볼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계산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거죠. 옵션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 가격을 매기거나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결정하는 등 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괄츠 모델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이걸로 다음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